경남 통영에서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외국인 선원들 그리고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유흥업소 업주 등 10여 명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간에 영업 중인 한 유흥업소입니다. 여성 종업원이 빨대처럼 생긴 하얀 막대를 들고 있습니다. 전신 마취제로 쓰이는 마약류 케타민의 흡입 도구입니다. 경남 고성의 유흥업소 업주 A씨는 지난 1년 동안 외국인 선원들에게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원들과 유흥업소 종업원 등은 A씨로부터 마약을 받아 대구의 이 유흥업소에 원정을 가 이른바 마약 파티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해경에 붙잡힌 사람은 모두 15명. 통영 해경은 A씨 등 10명을 구속 송치하고 5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해경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뒤 밀반 입책과 추가 공범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또 다른 마약 공급책 3명이 경남 통영과 고성 지역에서 조선소 노동자나 선원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해경은 배에 승선한 선원들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할 경우 해난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커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최근 재벌가 3세 등 부유층 자제를 잇따라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이번에는 고려제강 3세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0일 발부받았습니다. 홍 씨는 중견 철강업체인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입니다. 검찰은 부유층 자제 마약 수사를 벌이다 홍 씨의 마약 매수와 투약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7일 홍 씨를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와 범효성가 3세 등을 포함한 마약사범 9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중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는 대마초를 지인들에게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고 있는데 기소 소식이 알려지자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을 포함한 3명이 추가로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벌가뿐 아니라 유명 작곡가 돈 스파이크가 지난 10월 구속 기소되는 등 마약 스캔들은 연예계로도 번져가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해온 만큼 재벌가를 뒤흔든 마약 수사가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영준입니다. 진통제나 다이어트 용품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른바 생활마약이 청소년 사이에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호기심에 시작했다가 중독되거나 판매까지 하다 경찰에 붙잡힌 청소년이 경남에만 최근 2년 동안 100명이 넘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심층기획팀 윤경재 기자입니다. 친구가 기분 좋은 게 있는데 한번 해보겠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호기심이 생겨서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합법이라고 해서. 시작은 친구의 권유였습니다. 펜타닐은 병원 처방으로 약국에서 살 수 있어 마약류로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금단 증세는 순식간에 중독으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아 허리 통증을 거짓 호소해 약을 구했습니다. 약값이 모자라자 약을 친구에게 팔기도 했습니다. 호기심에 시작한 지 불과 2달 만에 마약류 유통사범이 된 겁니다. 어느 순간 제가 펜타닐을 팔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사실 중독을 완전히 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평생 관리해야 한다고. 16살 여고생은 친구들과 함께 살을 빼기 위해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았습니다. 하지만 심장 두근거림과 불면증 같은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남은 약을 또래 친구들에게 팔았는데 돈이 되자 판매를 계속했습니다. 한 알에 1,000원 정도에 처방받았는데 5,000원 정도에 팔리는 거예요. 계속 처방받아서 팔았죠. 법무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40, 50대 마약 사범은 줄고 있는 반면 10대 청소년은 4배가량 늘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다인 450명이 검거됐습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경남경찰청에서 적발한 10대 마약 사범은 104명에 이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신체적인 어떤 손상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손상들이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습적인 반복 사용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전문가들은 드러나지 않는 마약류 범죄의 암수적 특성상
마약류를 경험한 10대가 10,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필로폰을 조직적으로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50대 남성 5명이 통영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주로 통영과 고성, 진주 지역에서 한국인 선원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경남의 한 주택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지퍼백 안엔 하얀색 가루가 든 봉지가 가득하고 검은 가방 안에서는 주사기 수십 개가 쏟아져 나옵니다. 해경이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A씨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A씨 등 5명의 집과 차량에서는 필로폰 30여 그램과 대마 9g이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필로폰은 시가 2천여만 원어치로 1,0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마약은 통영과 고성, 진주 등에서 한국인 선원과 건설 현장 외국인 노동자에게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선원과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필로폰 유통을 수사하던 해경의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해경은 A씨가 지난 4월부터 이달 초까지 필로폰을 밀반입한 뒤 50대 남성 3명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 가운데 4명을 구속 송치하고 이들로부터 마약을 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 1명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단순 투약자부터 이제 판매체까지 피라미드 형태로 구성된 유통 조직을 저희가 검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단순 투약자들에게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검거된 마약 밀수 사범은 2,400여 명, 한 해 평균 8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경은 마약 밀반입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범죄 조직과 밀반입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최근 이처럼 마약 관련 뉴스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제 특급 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국내에 유통한 태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확인된 양만 100억 원대에 이릅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사복을 입은 경찰이 하얀색 가루가 든 봉지를 집어 올립니다. 필로폰 1.3kg으로 4만 3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이 국내 마약 유통조직 총책인 33살 태국인 A씨의 집에서 찾은 겁니다. 경찰은 필로폰 등 마약류 3kg을 건강식품으로 속여 국제 특급 우편을 통해 밀반입 유통한 A씨와 조직원 구매자 등 태국인 40명을 검거한 뒤 이 가운데 마약을 소지하거나 마약류가 검출된 9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라오스에서 필로폰 등 다량의 마약류를 콜라겐으로 위장해 국내에 밀반입했습니다. 판매는 SNS를 통해 충남과 전북 등 전국에서 현금 거래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노동 강도가 심해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외국인 마약 범죄가 1,600여 건으로 4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내에서 우리 한국에서 마약을 투약하다 걸리거나 하면은 강제 추국을 되면 된다. 이런 심리 때문에 더욱 외국인 중심으로 마약이 급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외국에서 마약을 유통하는 공급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작곡가 돈 스파이크가 결국 구속에 이르면서 방송가에는 후폭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첫 소식으로 만나보시죠.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이고요. 마약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최근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친 뒤 공개적으로 잘못을 시인한 돈 스파이크. 이날 오후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분명 마약을 최근에 처음 접했다던 그에게 이미 마약 전과가 3차례나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중의 실망은 더욱 커졌는데요. 급기야 돈 스파이크의 과거 발언과 행적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방송계는 이른바 돈 스파이크 흔적 지우기에 한창입니다. 돈 스파이크가 출연한 회차에 재방송 계획을 수정하고 VOD 다시 보기 등 이미 공개된 영상 자료도 대부분 삭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체포 당시 돈 스파이크가 약 1,000회분의 마약을 갖고 있었다고 밝혀 일각에선 이번 수사가 연예계 전반으로 확대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외국인 전용 노래방과 클럽 등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베트남인 등 7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부분 비자 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였는데 경찰은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영록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외국인 전용 노래방. 경찰들이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두꺼운 철문을 뚫고 내부로 들어섭니다. 노래방 안쪽을 수색하던 경찰이 담뱃갑 등에서 마약을 발견합니다. 부산 사상구의 다른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도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인 등이 경찰에 이끌려 나옵니다. 경찰은 부산과 경남 등의 외국인 전용 클럽과 노래방에서 마약류를 유통하고 판매한 혐의로 베트남인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사들인 뒤 SNS를 통해 마약 파티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1차로 식사를 한 뒤 2차로 노래방이나 클럽으로 옮겨갔습니다. 술도 제공이 되고 술에다가 타서 먹기도 하고 음료수에 타서 먹기도 했었습니다.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마약 파티가 열렸고 이들은 참가 비용으로 한 명당 최대 22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파티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명 등 경찰에 붙잡힌 베트남인 67명 중 대부분은 비자 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로 강제 출국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하고 이제 유학생 비자가 거의 한 72% 정도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기타 단기 체류하고 기타 비자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장소를 빌려준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2명도 입건하는 한편 마약 입수 경로 등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마약 청정지대라고 불렸던 우리 사회에 최근 마약이 빠르게 파고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밀반입이 급증하고 SNS 등을 통해 쉽게 마약을 사고 팔면서 20, 30대, 심지어 10대까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사범도 늘고 있습니다. 홍화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이런 단어 처음 접했을 때 깜짝 놀란 분들 있으시죠? 중독성 있다는 의미로 이름 앞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붙인 건데요. 이런 마케팅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면서 특허청은 최근 마약이 붙은 상표의 등록을 제한했고 쿠팡과 11번가 등 주요 쇼핑몰들도 이 단어의 검색을 막았습니다. 국내 마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굳이 불식간에 마약이란 단어에 친숙해지는 환경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마약 사범 증가 추세 심상치 않습니다. 2018년까지는 8,000명대 수준을 유지했는데 3년 전부터 10,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한 달에 1,000명가량의 마약 사범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간 마약 사범은 재범, 산범 등 상습 범죄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호기심에 투약하는 초범이 늘어나 큰 문제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구매가 활성화되면서 일반인에게 퍼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마약 구매 연령층 보시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10대에서 30대 사이 마약 사범은 2019년 40%대에서 올해는 60%를 넘어설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5일 다크웹과 SNS 등에서 마약을 사고 판 이들을 대거 붙잡았는데요. 이들 마약 구입자의 90%가 20에서 30대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다이어트 약물 같은 의료용 마약류를 병의원에서 불법으로 처방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하면서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려던 태국인 2명이 적발됐습니다. 필로폰과 카페인을 섞어 만든 신종 마약을 시판 영양제인 것처럼 속여서 포장했는데 4만 알이 넘습니다. 평범한 식품처럼 보이지만 라면을 뜯어보고 코코넛을 가르자 감춰둔 마약이 쏟아졌습니다. 최근 마약 밀수의 주요 경로는 국제 우편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뒤 통관 물량이 크게 늘면서 세관에서 마약을 잡아내기 훨씬 어려워진 탓입니다. 클래식한 밀수 수법이든 진동 수법이든 프로거든요. 아무리 정보 분석을 하고 화물을 잡고 검사를 하고 워낙 많은 조직과
수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법 택배를 걸러내지 못한 사이 마약 밀수는 우리 일상으로 빠르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은 1.2톤을 넘어서 1년 전보다 7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낀 마약 범죄가 급격하게 늘었는데요. 2018년 600명 정도였던 외국인 마약 사범은 지난해 1,600여 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옛말이 된 건데요. 국내 마약 대부분이 해외에서 흘러들고 있는 만큼 밀수를 차단할 강력한 국제 공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당초 10월까지로 예정했던 마약류 유통 및 투약사범 집중 단속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마약의 뿌리를 뽑기 위해선 단속과 처벌 강화가 물론 중요하지만 마약에 빠진 이들에 대한 중독 치료와 재활 지원 역시 정부가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중독자들이 숨어들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